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탑승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시장 직설 추세를 네. 탑승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제 탑승했어도 진짜 굉장한 좀 수익이 날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밤에 이제 두 가지 호재가 있었어요.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난 거. 이것도 저는 우리 국내 증시 수급 개선의 결정적인 이제 좀 호재였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약간 좀 발목을 좀 잡았었던 이제 지정적 리스크가 네. 빠르게 좀 해소됐다라는 부분. 뭐 요 부분도 워낙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으니까 두 가지 재료가 이제 호재가 좀 됐는데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200조를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시총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 굉장히 좀 이슈였죠. 네. 하이닉스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시총 200조 원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뭐 워낙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AI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워낙 강하잖아요. AI 정책 수혜주에 SK 하이닉스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오늘 무려 지금 9% 가까이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28만 3천 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어요. HBM 시장, 특히 하반기 때는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좀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 HBM 시장의 구도가 당분간은 저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엔비디아의 퀄통과 해가지고 HBM3 8단, 12단 공급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SK 하이닉스에 이제 더 이상 적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최소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거의 뭐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장악하는 구도로 이제 가지 않겠는가. 한 2년 이후에는 SK 하이닉스가 연간 990조 원 넘는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실제로 90조 원이면 영업이익 대비하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총 200조를 넘었는데 90조 원을 1년에 번다라고 하면 이게 200조 원이 너무 턱도 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SK 하이닉스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소 시총 저는 300조 원 이상은 평가를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시장의 독주 체제가 상당히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 지금 높여가고 있어요. 40조 원 넘겼는데 지금 뭐 50조 원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시총 200조가 결코 비싸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도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지수 급락 이후에 상호 간세와 관련된 우려가 해소됐을 때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입을 건데 SK 하이닉스만 그냥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보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제가 2달 동안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달에 주가 급락 이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이 다 급락했잖아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6만 원 넘었으니까 한 15% 상승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올랐는지 아세요? 무려 35%가 급등했고 SK 하이닉스는 해당 기간 동안에 7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분들이 코스피의 인덱스 종목이니까 삼성전자를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꼭 사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잘못된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놨으면은 인덱스가 자체가 추종이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35% 급등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고작 15%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를 사놨으면은 코스피 지수 수익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반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인덱스 역할 자체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지금 자리에서 20% 30%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다만 삼성전자가 20% 오르면 SK 하이닉스는 50% 올라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 게 없어서 삼성전자 살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SK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저는 가장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독주 체제가 당분간 좀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증시는 하이닉스가 가는 만큼
소부장 종목들이 얼마나 좀 따라 올라가느냐.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아무리 신고가를 쳐도 아직까지는 소부장 종목들에게는 온기가 지금 퍼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SK 하이닉스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0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크게 달라진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도 반도체 종목일까요? 사실은 오늘 뭐 오전장 수급 특징주가 SK 네. 하이닉스인데 방금 제가 시장 직설 설명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요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낙폭과대 업종이고 네. 지수 대비해서 지금 상승률의 괴리가 굉장히 좀 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간밤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좀 했다. 뭐 법규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네. 뭐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주행 자체에 이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개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반기 때는 그래도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란 말이에요. 양극재 전고체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사실상 중국산을 철저하게 지금 배제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기업들을 이제 제치고 글로벌 수준의 이제 지금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들이 좀 늘어나면서 하반기 때는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좀 생길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과 배터리 셀 기업들도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면 낙폭과대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 이 종목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전장에는 에코프로 머티를 2차 전지 업종의 좀 대표 수혜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2차 전지 반등 흐름 속에 에코프로 머티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네. 보여주는 또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인데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한국금융지주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증권주와 금융지주회사들이 지금 너무 주가가 강해요. 네. 아니 코스피 지수가 뭐 3,100포인트 지금 장중에 이제 뚫고 있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증시가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떠나서 고객 예탁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7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지금 30조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권사들이 지금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수익이 좀 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또다시 지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수혜 하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금융지주사들과 증권주들도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고민스러운 위치긴 한데요. 어쨌든 이 증시가 그 정도로 좀 화랑이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해서 금융회사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를 꼽아주셨네요.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어제 편입했던 클로벗이 하루 만에 28% 수익 중입니다.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목표가를 제가 어제 너무 네.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그 고점 대비하면 거의 28%. 거의 상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의 이제 수익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로보티즈가 상한가 간다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 오후에 지금 뭐 LG전자 AI 연구원장이 과기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되면서 사실상 로봇 기업들 쪽으로 오히려 훈풍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오늘도 나쁘지 않거든요. 클로봇이나 하이젠 RNM이 좀 급등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AI와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를 봤을 때 AI가 디바이스 단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접목될 수 있는 응용 분야는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공약집에 로봇이란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책 이슈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최근에 좀 강조를 좀 해드렸고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NM 또 클로봇은 어저께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이제 상장 이슈와 또 연결시켜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릴 때 클로봇은 자율주행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상단을 치고 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만 최고가 한 24,000원, 5,000원까지는 좀 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2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가 35% 수익 중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단기 과열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카카오뱅크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카카오페이가 거래가 정지가 되니까 그냥 수급이 카카오뱅크로 다 몰렸어요. 오늘 카카오뱅크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21% 급등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노광 매니저님이 카카오 게임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상한가까지 막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번 분명히 겪어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라는 이슈 속에서 키워드가 결국 비대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키워드가 AI라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그룹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모멘텀을 대부분 다 강하게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심지어 카카오 게임즈까지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이제 가장 좀 핫한 이제 업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봉을 보지 마시고 카카오 그룹주와 네이버는 월봉을 계속 열어보시면서 아직도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다.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는 뭐 최근에 이제 태국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카카오페이의 수급 공백을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롯이 좀 받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밥켓이 41% 수익 중입니다. 트럼프 휴전 선언에 재건 모멘텀을 얻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제가 필요할까요? 이제 어제도 대형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냥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종 대표주들 사놓으면 그냥 어영부영 한 1, 2주 만에 20%, 30%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구석에 숨어 있는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두산 바켓이 가장 좀 상징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6월 10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딱 2주 만에 또 4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성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두산 바켓도 움직이고 어제부터 또 두산 로보틱스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각 계열 회사들의 핵심적인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재평가되는 흐름, 지수에 상당히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게 두산 바켓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과 재건 이 두 가지 이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달렸거든요. 한 7만 원대 부근에 매물 저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7만 원대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확실하게 이제 안착하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6만 원 아래에서 또 추가적으로 저는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된 가운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또 어제 이제 클로봇에 이어서 로봇 네. 종목을 한 번 더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000원 현재가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사고를 하고 본인의 이제 행동 반경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전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가장 먼저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라든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로봇 기업들은 꼭 움직이기 전에 대기업들과 같이 이제 짝을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폭등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이제 폭등이 나타났고요. 어저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로보티즈, 뭐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은 결국 또 LG하고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한다, 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한 거거든요. SK그룹에서 이제 투자한 로봇 기업은 유일 로보틱스. 포스코 그룹에서 투자한 기업은 뉴로메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기업의 지분 투자라든지 재무적인 어떤 투자가 진행된 기업들이
향후에 본격적인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K그룹에서 이제 투자를 한 유일 로보틱스, 실제로 이제 미국의 SK 이제 배터리 아메리카가 협동 로봇, 아까 이제 우리 김태훈 매니저께서 AMR 얘기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이제 배터리 공정에서 사실상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가장 먼저 이제 배터리 산업 현장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바로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유질 로봇, T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 현장이 좀 빨리 도입되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로봇 기업들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도 충분히 한번 직전 고점까지는 트라이가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후속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는 거고요. SK그룹의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가셔야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까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93,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로봇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후발주자로 오를 수 있는 유일 로보틱스를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공개방송 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좀 고민스러운 업종이 이제 2차 전지 업종, 배터리 관련된 이제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구조를 봤을 때 배터리 업황이 또 살아나야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2차 전지 소재 대표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700원 현재가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뭐 이 종목은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고요. 2022년, 2023년에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폭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뭐 60조인가 70조인가 넘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거의 4대 그룹의 시총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전기차 이제 캐즘이 일어나고 판매량이 이제 둔화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잦아들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국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에코프로 머티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는 이제 정말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관세와 관련된 우려라든지 업황과 관련된 모든 악재들이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한 번 정도는 좀 강한 숏 스퀴즈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재부터 해가지고 뭐 장비, 그 다음에 후처리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이제 거의 전 세계 유일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 기업이라고 보면 업황이 조금만 살아나도 요 기업들은 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속도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좀 빠르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추세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뚫고 있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뚫고 있는데 52주 신저가를 매일같이 이제 경신했던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살아나면 악재들은 좀 덮어버리고 좋은 면을 또 보게 되는 게 이제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숏스퀴즈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다가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테슬라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하반기 때 다시 좀 회복된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분명히 한번 또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기 관점으로 2차 전지 소재 이제 대표주라고 생각하시고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성 모두 주목받는 에코프로비엠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투자의 눈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